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긴급하게 또 방송을 또 업로드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그 계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거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이분법의 프레임에 벗어나서 좀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그 대비를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뭐 배움이 그 학업적인 그 배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한 학업적인 배움이 이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인제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고 그 뭐 아주 그냥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예전에 그 지게차라고 아시죠? 무거운 그 물건을 드는 그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가대기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그 어깨에 그 젖은 수건을 올려 놓고 거기에 인제 통나무 같은 거를 인제 메고 그러니까 인간 지게차였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비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뭐 영양실조로 막 쓰러져서 병원도 막 실려 가고 막 그런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보살피고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인제 그 제가 인제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제들을 다 인제 예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다 집안을 건사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참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인제 뭐 대한민국 목재협회 회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학력도 정말 미천하고 배움이 막 끈이 뭐 짧은 분이셨는데 정말 독학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인제 그 없는 살림이지만 없는 돈이지만 쪼개고 쪼개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제 그 뭐 삼국지부터 해서 수호지, 중국의 수호지, 손자병법, 뭐 병경, 그다음에 인제 일본의 뭐 대망, 한국의 흥선배원군 아주 뭐 명저서죠. 특히 인제 남성들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읽어 봐야 될 책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삼국지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읽었어요 지금.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남자라면은 삼국지는 최소 7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리고 수호지, 그다음에 일본의 대망, 손자병법, 중국의 손자병법, 그다음에 한국의 흥선대원군 같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책들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도 지금 다시 지금 그 변경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중국의 굉장한 그 고서죠. 대단한 책입니다. 그 변경이라는 책을 좀 다시 읽고 있고요. 때때로 저는 수시로 인제 삼국지도 다시 보고요. 삼국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의 이문열 같은 분들도 삼국지를 인제 재해석해서 쓰신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대망이라는 책도 굉장히 읽어 봐야 되는 책입니다 일본의. 일본의 그 어떤 역사죠. 일본을 관통하는 역사.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요. 뭐 인문학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그 정치 상황을 보면
제가 인제 그런 그 고서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고서들, 그 명저서들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인제 현실의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공중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중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대한민국 공중파 100%를 비난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인제 저는 90% 라고 봐요. 거의 그 외신 같은 경우에 특히 그냥 미국의 CNN을 그냥 베끼는 수준입니다. BBC나 CNN이나 로이터 같은 경우는 베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인제 그 미국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거의 그 미국의 그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 폴리티코나 라스무센 같은 그 유수의 그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 여론은 굉장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 대선의 그 카말라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카말라 해리스 그 저기 뭐 본인은 흑인이라고 우기는데 그 카말라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에요. 원래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뭐 그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고때고때 인제 어떤 그 유색 인종들의 어떤 표심을 이용해 갖고 뭐 자기의 인종도 바꿔 버리는 상황이었죠. 그 트럼프 같은 경우 한 번도 그 심지어는 바이든이 그 집권하는 4년 시기 동안도 한 번도 바이든이나 카멜라 해리스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율 자체가. 근데 인제 미국의 CNN이나 어떤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경우는 뭐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다, 이겼다, 뭐 불과 그 선거 며칠 앞두고는 뭐 카말라 해리스가 역전을 해서 뭐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뭐 5%를 앞서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패였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그냥 거의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블루 스테이트가 있고 레드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눠지는데 거의 뭐 보니 빨간색이었어요 거의 다 그냥. 그냥 압승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압승을 거의 했죠. 그리고 지금 뭐 상하원 다 거의 장악해 버렸고요. 그 역사상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트럼프 2기 내각을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2 기를 보면 2.0 트럼프 2.0 이죠. 2.0 시대는 정말 강력한, 미국 그 트럼프의 그 슬로건이 그겁니다. MAGA, 마가라고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처럼 아마 강력한 미국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 계엄으로 인한 탄핵 어떤 지금 내란 분란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정치고 경제고 실종돼 버렸잖아요. 지금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 잽싸르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에 벌써 뭐 트럼프 취임식 날 뭐 1 0 0 불을 주네, 2 0 0 불을 주네 지금 뭐 이러고 있고요. 정말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적이지 않습니까? 저희의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적국이랑 다름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인제 시대가 변하고 뭐 어떤 인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어떤 군국주의가 좀 희석이 많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뭐 영어로 애니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앙금이 희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정치적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항상 그 어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실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면 지금 전 정권 그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뭐 문재인 정권을 뭐 싫어하거나 뭐 그렇다고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뭐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제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과학적 방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인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인제 국뽕에 좀 취하셔 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방역을 잘한 걸로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인제 뭐 바이러스의 어떤 뇌가 있고요. 바이러스의 어떤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뭐 과학적 방향을 자꾸 부르짖고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때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9시 이전은 괜찮고 9시 10 분부터는 안 되고 10 시부터는 10 시까지는 괜찮고 10시 10 분부터는 안 되고 2 명, 3 명은 괜찮고 4 명, 5 명은 안 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분명히 제가 주변에서 말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보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9 시는 괜찮고 9 10 분은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 그 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도. 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숙주가 되고 뭐 지금 대한민국 백신 제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감염률 세계 탑 순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망률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이 뭐 백신을 많이 맞아서 사망률이 뭐 다른 나라보다 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떤 그 바이러스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저 그 선진국이 아닌 어떤 그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은 많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 질환이나 그 박테리아 세균 질환 같은 경우도 그런 생활 수준이나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뭐 방역을 너무 잘해서 완벽하게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어떤 지금 뭐 백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어 어 부인이 죽고 한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TV에 그런 아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강제할 것도 없어요. 뭐 맞아라, 맞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요.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그런 건 바라지 마세요. 과학적 방향을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요. 이거는 한국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요.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개개인별로 위생 상태를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강제할 거 없어요. 백신이나 뭐 어떤 그 무슨 뭐 집합 명령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개인들이 잘 지키면 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폭망했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뭐 대통령이 지금 계엄 때문에 그 왔다가 극거 귀국하면서 29조 원의 어떤 무슨 그 SOC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뭐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뭐 한간에서는 무슨 뭐 부정 선거 때문에 뭐 이런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참 그러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정 선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본인의 대통령 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윤 씨 아저씨. 본인 대통령 선거 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게 거의 이재명 당선을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정선거가 아닌가요 그럼?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얻은 거는 이건 부정선거고 본인이 누구나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당선된 건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윤 씨
당신 자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느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죄가 없고 본인 마누라가 죄가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쌍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이재명 씨도 같이 받고 윤석열 씨도 같이 받으면 되잖아요. 김건희 씨도 같이 받고. 그런 걸 다 거부하고 국민들이 뽑은 어떤 국회의원들 그런 헌법에 입각한 선거 제도에 뽑힌 국회의원의 의원들이 결정한 탄핵 소추나 이런 거 다 거부하고 특검도 안 받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이거 지금 민주당 편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항상 정치인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양당 제도에서. 뭐 공산당은 제껴 두자고요. 저는 공산당 일당 체제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뭐 공산당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얘기할 것도 일단 제껴 놓고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거대 양당 제도가 거의 많습니다.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왜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면요. 정말로 어떤 모든 계통, 모든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일본만 하더라도요. 공산당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공산당을 옹호하고 대한민국도 공산당을 만들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자부하는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는 행동들이나 정책들, 아젠다를 보면요. 정말 저는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단적인 뭐 예로 보면은 상속세라든지 뭐 증여세 같은 경우, 부가세, 소득세, 이 세금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지금 뭐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무슨 현금 얼마 뽑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눈치 보고요. 뭐 증여세, 상속세율 세계 최고입니다.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세금을 걷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참 저는 신기한 게 예전에 IMF 때 있지 않습니까? IMF 때 대한민국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IMF 때 IMF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모 씨입니다. 경제부총리가요. 그 양반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경제 튼튼하다고 그랬어요. 걱정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IMF 터지기 일주일 전입니다. 기자회견했어요. 정확히 7 일인가요? 8일 있다가 IMF 터졌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요. 너무 착합니다. 바보같이 착해요. 그냥 양당 체제에 묻혀 가지고요. 이 선거 구도도 이렇습니다. 3자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 정당 그러니까 힘이 있는 정당과 힘이 좀 적더라도 제2의 정당 군소 후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대 정당 가장 힘이 센 후보가 돼야 되는데 항상 제3 의 후보 같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는 김무성 씨와 유승민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 김무성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신복 중에 하나였죠. 근데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침몰하는 배에서 인제 자기만 생존하려고 한 거죠. 유승민 씨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양 정당의 어떤 문화에 그 함몰돼서 예를 들어서 어 뭐 한나라당, 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잘못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네들은, 그 정치인들은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은 착각을 합니다. 말 두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공산당도 따로 없고 사회당도 따로 없고 뭐 노동당도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 그 거대 양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개혁신당도 있고 뭐죠? 진보당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뭐 제가 그런 정당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제 거의 양당 구도 체제 아닙니까? 거의 99% 이상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가 계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 때문에 지금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고요. 국가 사회 신인도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무조건 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어느 한쪽에 편을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또다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또다시 탄핵 사태가 또 발생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자꾸 우리가 이거 이분법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가,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IMF 때도 알지 않습니까? IMF가 인제 처음에 인제 그 조지 아저씨, 그 헝가리 태생의 조지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조지고요. 성이 소로스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인제 거의 발생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이 20% 대인가 30% 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인제 뭐 금모으기 같은 거 해 가지고 정말 나라를 거의 뭐 살리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초유의 사태였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권들이 그런 걸 계속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우려먹은 거예요. 악용한 겁니다. 여나 야나, 야나 여나,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노론 서론으로 갈라지고, 뭐 공산당, 뭐 민주당,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남과 북, 동과 서, 경상도와 전라도, 정말 끝없이 이분법. 예전에 일본 군국주의가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침해할 때 고런 거를 활용한 겁니다. 이용한 겁니다. 갈라치기, 그 문화. 거기에 인제 대한민국의 교육, 그 일본에서 배운 그 수학여행도 뭐 일본의 잔재처럼 그 주입식 교육에 낳은 폐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 어떤 분들 보면, 지금 뭐 좀 젊은 세대들은 좀 모르겠지만, 뭐 그 젊은 세대들도 결국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요,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경직돼 있어요. 한쪽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을 만들어요 자꾸. 편을 만들어서 숨고 가려 주고 커튼을 쳐 주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뭐 7년 만에 또 탄핵을 또 대통령을 시키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이 될 확률이 거의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짧은 생각으로 인한 어떤 계엄이라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큰 대한민국 후과를 겪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악수하는 장면이 모든 걸 말해 주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김무성이하고 박지원 씨가 이게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뭐 고런 것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은 한 무더기로 보고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나눠서 보면 안 돼요. 이쪽 정당이 우리를 살려주고 저쪽 정당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똑같이 봐야 됩니다, 여당 야당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정책들을 한번 보세요. 아젠다를 보십시오. 정책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무슨 친서민 어쩌고 외치고 어쩌고 앉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아파트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파트 하나에도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속세, 부가세, 뭐 증여세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도 뭐 그거 5천만 원인가요? 그거 지금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 5 억으로 뭐 저기 한다 그랬더니 뭐 부자 감세다, 민주당 부자 감세다 어쩌다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 부재 감사라고 할 거면 집값, 아파트값이라도 안정을 시키든가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이든 어떤 투자처든 어떤 주식이든 어떤 원자재 투자든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투자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다 묻혀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주거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앙 집권 모든 게 서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수십 년 동안 고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거 본인들이, 왜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한강에 집 사 놓고 강남에 집 사 놓고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다 그쪽에 집 사 놓은 정치인들 주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방 분권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잘 안 쓰는 겁니다. 지방 분권 안 한 것까지도 지금 얼마 전에 뭐 의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지방을 안 간다. 그게 왜 이기적입니까? 본인들이 그럼 지방 가서 좀 살죠.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왜 본인들은 안 가면서 왜 의사들은 지방 안 간다고 이기적이라고 합니까? 의사들은요, 자기들이 다 돈 들여서 병원까지 대출받아서 진짜 수억에서 수십억 대출받아서 개인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이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뭐 보조금이라도 줍니까? 대출 보증서 줘요, 나라에서? 아니면 뭐 등록금이라도 대줍니까? 용돈 줍니까? 책 사 줍니까? 그렇게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들도 내로남불에 더 이상 이제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들을 양당 체제로 보지 마시고요. 한 무더기로 봐야 돼요, 국민들이. 1대 1로 상대를 해야지. 항상 선거로 따지면은 제3 후보야, 우리 국민들이 제3 후보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저 제1 의 후보와 제2 의 후보는 단일화해 버릴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야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3 의 후보는 당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아직도 이렇게 놀아납니까? 과연 저들이 윤 씨 일가를 탄핵시키고 나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뭐 그런 경우가 안 오리란 보장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얘기가 그냥 좀 잠시 2 부에 뵙겠습니다.